안녕하세요. 피지오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리오소아스를 좀 더 편하게 쓰는 방법, 그러니까 좀 편하게 쓴다는 것은 쉽게 환자분들이나 회원분들에게 큐잉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연이어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하고 인터널 오블리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리오소아스를 액티베이션 할 때 물론 약한 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렸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압이 급상승한다 라고 하면 이쪽에 해당하는 일리오소아스의 근육이 약한 증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나는 한쪽만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양쪽을 시키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처음부터 양쪽을 균형 있게 운동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쪽씩 일리오소아스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그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볼이 있으시다면 제일 편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환자분 무릎을 환자분 쪽으로 쭉 가져가 보세요. 자, 이때 볼을 쭉 끌고 가면서 자, 스톱, 거기까지. 자,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짚은 이 아랫배 쪽에 힘이 들어가나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대로 버티고 계세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버텨보십시오. 자, 이렇게 환자분이 아랫배, 정확히 말하면 배꼽과 ASIS 그 사이에서의 이 지점, 그러니까 여기를 배꼽에서부터 ASIS까지 3등분을 했을 때 ASIS에서 가장 가까운 3분의 1 지점, 여기 양쪽에 힘이 동시에 들어가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힘이 들어갔다면 자, 그 자세를 그대로 홀딩해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약간의 무릎 자세는요, 살짝 무릎과 무릎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이 한 2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유지하게 하고 그대로 환자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게 합니다. 자, 이렇게 버티다 보면요, 어느 정도 됐을 때 렉투스 페모리스 쪽에 힘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 여기 허벅지 쪽에도 이제 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힘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끌고 있으면서 복부 쪽으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자, 어떤 환자분들은요, 이렇게 장요근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수축하고 그대로 버티는 와중에 복압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여기가 복부가 정말 딱딱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딱딱함이 찾아오기 그 직전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딱딱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자세를 원위치로 돌려서 릴렉스한 상태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점은요, 2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배꼽에서부터 ASIS에서 3분의 1 지점에 힘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할 것, 그리고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복부 쪽이 딱딱해진다면 바로 자세를 풀어주실 것, 이 2가지만 잘 확인해 주신다면 양쪽 일리오소아스 액티베이션 하는 건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양쪽 무릎을 내 몸 쪽으로 쭉 끌어가 보시겠어요? 다시 힘 빼고, 네, 속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무릎을 쭉 끌어가 보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손가락으로 딱 포인트 짚었던 그 부위에 힘이 딱 들어오는 지점까지 내 무릎을 끌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면 거기서 홀드 유지하고 최대한 그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1분, 2분, 3분 혹은 어떤 분들은 10분, 15분을 버틸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될 정도까지 되면 이 상태에서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겠죠. 자, 이 방법은 가장 낮은 그레이드의 일리오소아스 액티베이션, 양쪽을 동시에 액티베이션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액티베이션을 할 때
생각해 볼 만한 주의점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자, 환자분, 오른쪽 발을 침대 바닥에서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려 보세요.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천천히 최대한의 속도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자, 이렇게 이제 환자분이 발을 들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지하고 있을 때요, 치료사는 여기 복부, 여기를 만지면서 제가 말랑말랑 해야 된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랑말랑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초기에는 이렇게 말랑말랑 할 수 있지만 30초 혹은 1분 지나면서 여기가 딱딱해집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요. 자, 이번에, 자, 환자분, 오른쪽 발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천천히, 최대한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어느 지점까지 발을 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이 복부가 말랑말랑 이 느낌이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만약에요, 다리를 여기까지 들었어요. 다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들었더니 복부가 딱딱해져가지고 손가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높이는 이 환자에게는 안 맞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리셋을 해서, 자, 환자분 다시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해서 천천히 다리를 올리게 할 때 이 말랑말랑함이 유지되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이 다리를 들 때 여기 있는 복부가 처음부터 딱딱해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딱딱해졌다는 것은 익스터널 오블리크 중심의 수축이 되면서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의 수축 타이밍이 놓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부가 딱딱한 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리를 들고 유지할 때 처음에는 말랑말랑했어요. 그런데 1분 혹은 1분 30초 정도 되면서 외복사근의 힘이 그때사 들어가게 되고 딱딱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상입니다. 처음부터 딱딱해졌다는 것은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파샤를 끌어오지 못하고 그냥 길이 변화 없는 벌크업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길이도 짧아지면서, 즉 파샤도 끌어오면서 길이도 짧아지고 벌크업도 일어나는 그 수축을 일으키고 싶은 겁니다. 그 수축이 일어나야 인터널 오블리크, 익스터널 오블리크 균형 있게 수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미세한 차이 같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간과하고요. 자, 다리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초기부터 딱딱함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그대로 운동을 시켰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생님, 처음보다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꾸 허리 이쪽에서요, 뻐근한 느낌,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 기립근 쪽으로 이 뻐근한 느낌이 쭉 올라오는데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컴플레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나오는 거냐면 초기에서부터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가 제대로 수축하는 타이밍이 인지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로컬 머슬인, 백에서 로컬 머슬인 멀티피더스의 협응, 이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글로벌 머슬 위주로 그냥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AP 훈련을 할 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될 건, 같은 다리 들기를 하더라도 이 복부 쪽에서의 수축은 질적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초기에는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결코 처음부터 딱딱하면 안 돼요. 초기에는 말랑말랑했지만 1분, 2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딱딱함이 진행되는 것. 이 패턴은 아주 좋은 패턴이다. 이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일리오소아스를 좀 더 쉽게 큐잉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업도미니스 인터널 오블리크를 수축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체크사항,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